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양동마을입니다.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의 집성촌이기도 하고요. 600여 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민속마을이기도 하고요.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둘러볼까요? 마을을 가로질러 안락천을 사이에 두고 언덕을 중심으로 빼곡히 들어선 일반 초가가옥과 양반가의 대궐 같은 기와집이 고즈넉하게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동마을입니다. 양동마을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가옥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편에 소개하려 합니다. 양민공 손소가 만호 유복하의 외동딸과 결혼하여 마을에 들어온 후 입향조가 된 양민공 손소 선생이 경주 손씨 뿌리를 내리고 손소의 아들이 우제 손중돈 선생이며 찬성공 여주 이씨 이번이 손소의 고명딸과 결혼하여 사위이며 이언적 이언과를 둡니다.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 사는, 남자가 장가 들어 사는 처가 입향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곳 양동마을입니다. 이렇게 양동마을에 양대 산맥과도 같은 경주 손씨와 여주 이씨의 집성촌이 형성된 것입니다. 송첨 종택은 경주 손씨 큰 종가로 조선 세조 5년 1459년에 지은 집입니다. 손소가 마을로 들어와 처음 자리 잡은 곳이어서 유서가 깊습니다. 송첨 종택, 송첨은 소나무 처마를 뜻하며 앙골 중심 높지막한 중턱에 있습니다. 손소의 아들 손중돈 선생과 외손인 이언적 선생이 태어난 곳이라 합니다. 뒤에는 송첨이라는 현판이 있고 앞에는 참을린자를 100번 쓰면서 뜻을 이루라는 의미의 서백당이라는 현판이 걸린 이곳이 사랑채이며 들어서자마자 만나게 됩니다. 집안에 남자 어른들이 책도 읽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며 집의 외부와 연결되는 곳에 자리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사랑대청 앞에 나지막한 담이 있는데 여자들의 공간과 남자들의 공간을 구별하기 위한 내외담입니다. 사랑채 마당 앞에는 잘 꾸며진 사당이 있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사당을 중요시했다 합니다. 지관이 이 집터에서 3명의 현인이 태어날 것이라 예언했는데 손소의 아들 우제 손중돈과 외손자인 폐제 이언적이 태어났고 아직은 현인에 버금가는 인물이 없는데 앞으로 출중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 손씨들은 믿고 있다네요. 폐제 이후로는 외손이 큰 인물이 된다면 다른 문중에 현인을 빼앗기는 셈이라 생각하여 시집간 딸이 몸을 풀러 친정에 와도 해산만은 반드시 마을의 다른 집에서 시키는 관습을 지켜 내려온다고 합니다. 송첨종택의
사당 앞에 있는 향나무는 손서 선생이 이 집을 짓고 그 기념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럼 나무의 수령도 600여 년이란 오랜 시간을 잘 버티고 있는 명품 향나무입니다. 가지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쇠막대로 지탱해 주고 있지만 아직도 잎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내뱉게 하며 자태가 웅장하고 위엄이 있고 마치 대형 분재처럼 잘 꾸며진 듯 보입니다. 수년 전 향나무를 탐을 낸 한 재벌가에서 거액을 제시했지만 후손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서백 땅을 두르고 있는 담벼락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높은 지대인데 높은 담까지 쳐져 있으니 평민들의 눈엔 가까이 하기엔 먼 양반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내려다본 동네 모습입니다. 동네 입구에서 가장 먼저 발길이 닿는 관가정 가는 길입니다. 역시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입니다. 관가정은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본다라는 뜻을 가졌다 합니다. 조선 중종 때 관리로서 청백리였던 우제 손중돈 선생의 살림집으로 분가해서 중종 9년에 지었다 합니다. 대청마루에서 대문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마침 안에까지 오픈이 되어 있어 조심스럽지만 가만히 앉아 보았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손중돈 선생과 가족들도 여기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셨구나 생각하니 마치 나도 이 집에 살았던 것 같은 착각이 들며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의 시간 속에 이미 나는 빠져 옛날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란 팻말이 있었지만 차마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앉기도 조심스러웠거든요. (1981년에) 생겼다는 담장만 없어도 관가정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에서 분명 여기서는 곡식이 자라는 게 보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온 사방이 뚫려 있었습니다. 관가정을 지을 때 심었다고 전해지는 마당의 향나무도 언덕배기 아름드리 회화나무 세 그루도 여전히 잎이 나고 지고 꿋꿋이 자라고 있는데 세월은 무심하게도 사람은 가고 없지만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그때 심은 나무는 남아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가 참으로 궁금해졌습니다. 회화나무 그늘에 앉아 선조들은 시를 읊으며 자연을 노래하고 유유자적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셨겠지요.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생활 형태라 그런지 옛 선조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다음 코스는 향단으로 가보겠습니다. 1542년 성리학자 이연적 선생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동생이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중종이 특별히 지어줬다고 하니 형님은 총애받은 공무원 인생이고 동생은 얼마나 효심이 지극했음 임금이 집까지 하사했을까요? 특별히 노모를 모시는 집이라 그런지 상류주택의 일반적인 격식에서 벗어나 편의성을 위해 행랑채, 안채, 사랑채가 모두 한 몸체로 2개의 마당을 가진 집 주인의 개성을 살린 특이하고 화려함이 돋보이는 집입니다. 원래는 99칸이었으나 6.25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56칸만 보존되지만 마당 공간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많은 걸 볼 수 없어 살짝 아쉬웠습니다. 광가정 옆에 있는 향단 역시 마을의 모습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수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수정은 여주이시 문중에서 조선 중기학자 이영과를 추모하기 위해서 조선 명종 15년 1560년에 지은 정자입니다. 이영괄은 벼슬을 마다하고 형님인 회제 이연적 대신 노모를 모신 분으로 시끄러운 세상에 뜻을 두지 말고 귀 먹은 듯 살아가라는 뜻의 농제라는 호를 스스로 지었다고 합니다. 노모는 손소의 고명딸이죠. 지금 있는 정자는 철종 때 행랑채만 빼고 화재로 모두 다 버려 1917년 복원하였습니다. 심수정은 마음을 고요한 물과 같이 가지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으로 안락정과 강학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마을의 서당 역할을 했고 마을 안팎에 있는 10개의 정자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정자와 행랑채로 구분되며 여주이시 종가인 무첩당과 향단을 바라보기 위해 기역자형으로 누마루를 두었다고 합니다. 중간 부분 보이는 계단이 향단 입구입니다. 심수정 담을 둘러싸고 있는 세 그루의 회화나무는 옛날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거나 합격하면 심었다고 하니 선비들은 후손들의 입신양명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곳 양동마을에도 회화나무가 많은 게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양동마을을 둘러보면 공통적인 게 양반가들은 주로 언덕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 집을 지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걸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경주 선시와 여주이시 이렇게 양동마을에 600년의 뿌리를 내리고 후손들까지 전통을 지키며 마을의 맥을 이어오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마을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덕분에 지금의 우리들이 그 시대의 주거 형태, 생활상, 문화까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남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